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상황 판단 11번부터 15번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죠. 다음 글을 근거로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는 최대라는 게 나오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문항에서. 그죠?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바닥글에서 뭐 직급 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과 점수는 총 30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에서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뭐 성과 점수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또 똑같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리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수리적 표현은 부등식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사실 수리적 표현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직급. 여기 나오죠. 값이 가장 높고 을병정 수는 낮아진다. 아까 무슨 8번이었나요? 8번에서 ABCD 무게 ABCD 한 거랑 똑같이 나오네요. 네. 그 두 번째 성과 점수는 두 번 동안 보면 A는 보상으로 성과 점수 받았는데 성과 점수는 얼마예요? 성과 점수는 총 30점 점이고, 이거를 과장은 A과의 보전의 30점을 자신을 제외해, 과장은 제외하고 주무관들을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럼 이 30점은 갑을 병정을 플러스한 금액이네요. 과장은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성과점수를 분배하려고 한다. 요구사항이 아마 여기겠죠. 그리고 주무관들이 받은 성과점수는 모두 다른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30점이라 돼 있으면 2점, 2점, 13점, 13점 이렇게 하면 30점이죠.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합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정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한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경우를 한정시키는. 근데 이제 요구 조건을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요구 조건. 일단 값은 과장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다는 제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은 정보다 높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가장 높은 성과점수 받아야 된대요. 일단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을이 1등.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제 경우에는 상급자보다 낮게 받고 하급자보다 높게 받아야 됩니다. 직급 얘기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은 갑을보다는 직급이 낮잖아요. 그죠? 정보다 높고요. 그리고 정은 뭐라고 했냐? 내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성과 점수 4점만 받겠습니다. 정은 아주 착하게도 4점만 받는데요.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7급의 특징은 선지를 굉장히 활용하기 좋게 해놨어요. 선지가 일종의 문제 푸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치예요. 6, 7, 8, 9, 10이 있는데 중간 숫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입해서. 원래대로 하면 갑을 병이 더한 게 26이잖아요. 원래 26이고 얘는 각자 다 다른 숫자다. 다른 자연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거기다 을이 가장 높은 점수예요. 이걸로 딱 이제 정리가 되죠. 찾아보면 점수 순으로 써보면 을, 갑, 병, 정. 정은 점수를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점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간값을 넣어봅시다. 병이 8이라고 하면 합치면 12점이죠. 그러면 갑 플러스 을은 몇 점이에요? 18점이 돼요. 근데 둘이 서로 다른 수고 을이 더 큰 수예요. 만약에 같은 수라 그러면 9, 9겠죠. 여기서 숫자를 하나씩 변환을 하면 한쪽은 10이 되고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되면 8이 되겠죠. 을이 10점이고 갑이 8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갑이랑 병이랑 같은 수가 되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최대 성과점 쓰잖아요. 최대 성과점. 8보다 커지면 이 수가 더 작아지니까 이게 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7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19가 되고 19가 되면 19는 9.5잖아요. 배분. 그러면 10이랑 9로 배분을 하면 되겠죠. 을이 10, 병이 9. 그죠? 11에 8로 해도 돼요. 경우의 수는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11, 8, 7에도 더 큰 수가 나니까. 되네요. 그럼 더 할 필요 있나요? 답은 2번입니다. 최대를 못하죠.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기돼지 삼형제와 각각의 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선지를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렇게 뭔가 조합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동그라미 5개가 있고 중간에 표가 있는데 또 숫자가 잔뜩 나와요. 그럼 뭐 마지막에 여기 봐도 뭐 3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분이 이것도 또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는 텍스트를 수리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될 것 같다. 자,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엄마돼지로부터 독립하여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중 다 한 개씩 선택하여 짓는다.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벽돌집을 지을 때는 벽돌만, 나무집을 지을 때는 나무 지지대가, 지푸라기집을 지을 때는 지푸라기와 지지대가 필요하다. 근데 지지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지푸라기집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료 한 개당 가격 및 집의 면적 1제곱미터당 필요 개수는 아래와 같다 해서 가격이 나오고 필요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은 둘째 돼지 집의 2배이고 셋째 돼지의 집의 3배이다. 삼형제 집의 면적의 총합은 11제곱미터이다. 여기서 숫자가 제대로 뭔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네요. 그럼 면적을 기준으로 뭔가 다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집 비용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모두 집을 짓고 나니 둘째 돼지 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확정적인 여기서부터 해결해 볼게요.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을 A라고 하고, 둘째 돼지를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이건 11이래요. 그리고 A는 둘째 돼지 면적의 2배, 셋째 돼지 면적의 3배래요. 요거를 다 치환이 되겠죠? 넣으면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3분의 A는 11이 되고, 따라서 A는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6, 11A는 66이래요. A는 6이고 B는 3이고 C는 2가 되겠죠. 조심하세요. 이거 숫자 안 틀리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면적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면적을 아니까 이제 집 비용을, 재료 비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둘째가 가장 비싸대요. 그러면 이제 면적을, 집 비용을 다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 비용은 면적 곱하기 재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합쳐버릴게요. 여기다. 아까 나무집이랑 지푸라기 집은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나무집은 20만원이 추가되는 거고 얘는 5만원이 추가돼요. 우리가 면적 지금 6제곱미터, 3제곱미터, 2제곱미터가 됐죠. 그럼 이것도 단위를 변화할게요. 6,000 곱하기 15는 9만. 그죠? 1제곱미터당 9만이 되는 거고 얘는 6만. 3,000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3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둘째로 해서 파악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둘째 돼지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걸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결론이 여기에 맞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하나. 그죠?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둘째를 기준으로 봐서 벽, 나, 지. 그럼 요걸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일단
나무집을 지었다고 쳐볼게요. 둘째가 나무집. 나무집을 지었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6, 38에 20을 더하니까 38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되죠. 첫째가 여기 나온 것처럼 나무집을 지었을 때 벽돌을 지을 수가 있을 거고, 그죠? 첫째가 지푸라기를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벽돌을 지었다고 칩시다. 벽돌을 지었다고 치면 6, 9, 54. 따라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요. 첫째가 지푸라기를 지었다고 하면 얼마예요? 18에다가 5를 더하니까 23이 되고요. 그러면 셋째는 당연히 뭘 짓게 되죠? 셋째는 벽돌을 짓게 되죠? 벽. 하니까 어떻게 돼요? 셋째는 벽이니까 2제곱미터니까 18.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크죠? 답이 나와버렸네요. 나무, 첫째가 지. 답이 5번이네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고요. 벽돌집을 넣을 때는 똑같아요. 벽돌을 하면 얼마 나오나? 벽돌로 지으면 93, 27. 첫째가 나무로 짓는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에다가 66에 36, 56. 맞나요? 저 바보라서 계산이 좀 잘 안 돼요. 66에 36 더하기 56. 56이니까 이건 안 되죠. 첫째는 지푸라기를 지어야 되겠네요. 지푸라기 지었다고 치면 18에다가 3하면 23. 그러면 셋째가 나무를 짓게 되는 건데, 셋째가 나무 지으면 돈이 얼마나인가요? 12에다가 20 더하면 30이에요. 그럼 벽돌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셋째가 가장 높아지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만약 깨달았다면 이건 하나의 경우밖에 안 나와. 그거 내 계산이 정확히 맞았다고 하면 여기까지 보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제가 검사란이라고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린 건데, 실전에서는 연습을 평소 연습하실 때는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숫자 계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거. 그러면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잖아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뒤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에요. 끝이에요, 이미. 2분 훨씬 안으로 할 수 있어요. 13번으로 갈게요. 13번. 다음 A 기관 특허 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과 을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또 특정 결론이에요. 선지로 가봤더니 2만원, 8만 5천원, 123만원, 129만 5천원, 259만원. 뭐 숫자가 펑펑펑펑펑 뛰네요. 그럼 뭔가 여기는 원칙과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5번이 나올 수도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나서 쭉 봤더니 지급 기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해서 보수는 착수금 플러스 사례금이다. 공식이네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착수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대리인이 작성한 추천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별표를 치세요. 그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이게 뜻이 뭐예요? 최대 140.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착수금 산정 기준은 뭐가 이렇게 쭉쭉 나와요. 기본료가 있고,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이 있고, 명세서가 있고, 도면이 있어요. 그죠?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또 해놨네요. 사례금. 사례금은 특허가 출원한 특허가 등록 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 결정된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을 가봅시다. 상황에는 특허 대리인 갑과 을이 한 건씩 했대요. 이제 갑에 대한 게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을에 대한 게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돈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다 나와 있고. 그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라서 들어가 봅시다. 일단 갑을 먼저 볼게요. 갑을 딱 보면, 자, 일단 수임을 했다고 했죠. 수임을 했으니까 착수금. 먼저 착수금부터 볼게요. 착수금. 일단 기본료는 받겠죠? 기본료는 120만 원. 독립항이 1개예요.
한 개 초과 부문에 10만 원 준다고 그랬죠. 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구장에 독립항 한 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창수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독립항에 대한 금액은 없네요. 없고 종속항이 두 개래요. 종속항은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당 초과분이 아니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면 얼마예요? 35,000원이니까 7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두 개니까. 표시하세요. 이렇게. 명세서는 14면, 20면 초과분에 대해서 나온 거죠? 얼마예요? 0. 도면은 3도. 도면 한 도당 15,000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면이니까 4.5. 4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착수금은 총 얼마냐면 131만 5천원이 돼요. 그죠? 그리고 작성하여 특허 출원할 거 등록 결정됐다. 그러면 사례금이 131.5가 되겠죠. 합치면 264. 을 볼게요. 을은 일단 독립항이 5개. 그러면 을 착수금을 보면 120 더하기 한 개 초과분이죠. 한 개 초과분 두 개부터 세면 되잖아요. 둘, 셋, 넷, 다섯. 그럼 40만 원이 플러스 되죠. 보이시나요? 얼마예요? 이미 160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최대 140. 더 계산 안 해도 끝. 그걸 쭉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쭉 보고 거절 결정됐대요. 그러면 뭐예요? 사례금 있어요? 없어요? 사례금 없어요. 그러면 263에서 140을 빼면 얼마예요? 123만 원. 답은 123만 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셨나요?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 아인지. 최대값을 결정을 이렇게 거기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이 필요 없어요. 이것만큼 시간이 절약이 되죠. 시간 절약되고, 그죠? 더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막 일일이 다 더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면 그럼 얼마나 하더라. 이걸 하면 아마 2만 원인가? 이렇게 요거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거 안 하고 최대로 놓고 요거 그대로 다 계산하면 140에 제한한다. 그런 식으로 시간 버리고 틀리고. 그래서 항상 단 이유는 굉장히 중시하라. 이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죠? 정리만 잘하면 돼요. 정리만. 14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합형 선지가 나오겠죠. 딱 봤더니 보기가 보면 보기가 4개가 있고요. 기억, 니은, 해가지고 조합형으로 이렇게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상황은 쓱 보니까 상황이 뭐가 특이점이 있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애들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공부서는 매년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자 자격증권은 제허가 심사를 한다. 제허가 심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판단을 해주는 건데 심사 이제 결과를 판단해 주는 건데 최종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제허가 70점 60점 이상이 제허가 취소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최종 심사 점수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죠. 최종 점수는 기본에서 감점 점수를 빼래요. 이게 공식이 되겠죠. 기본 심사 점수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100점 만점이고요. 가에서 나의 4가지 항목의 점수의 합이래요. 단 점수는 자연수다. 그럼 여기 그 얘네들도 물음표도 자연수란 얘기죠. 그리고 감점 점수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1회당 2점, 제기재 조치의 경우 경고 1회당 3점, 주의 1회당 1.5점, 권리 1회당 0.5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표로 딱 와서 보면 확정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계산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왜냐면 보기 가서 봐요. 보기 가서 A의 항목이 15점이라면 뭐뭐 하지 않으려면 뭐 해가지고 이게 뭐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빨리 확정 지어야 되니까 일단 이걸 더하면 얼마죠? 나와 다르다면 40에다가 60 이러면 36에다가 21을 더하니까 57 얘는 얼마죠?
얘는 3, 1, 6 더하고 8 하니까 8에다가 끝이 8이고 2, 1, 2, 1 더하면 6인데 78. 1이 더 더해. 확정이죠? 78. 일단 C는 또 요걸 봐야 되겠죠. 이게 감점 점수도 1회당 얼마라고 했어요? 1회당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예요? 경고는 마이너스 3. 주의는 마이너스 1.5. 권고는 마이너스 0.5.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적으세요. 나중에 혹시 답이 안 나왔을 경우는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틀렸는지. 근데 요 위에는 확정적인 거라서 다 볼펜으로 적어도 되는데 여기 점수 여기도 뭐 확정적이니까 적어도 되죠. 6 그러면 여기는 8 아이고 제가 이렇게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 아킬레스 10 8이 되고 여기는 3 여기는 1.5 곱하기 2니까 3이 될 거고 여기는 4.5가 되겠죠. 여기는 0.5니까 3이 되고 1이 되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9 감점. 얘는 마이너스 15.5.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선지를 푸는 거예요. 네, 기억을 봅시다. 뭐 기억은 두 개나 들어가니까 기억. A의 라 항목이 15점이라면 얼마죠? 60점에서 15점이 더해지니까 일단 기본 점수는 75점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감점 점수를 빼야 되죠. 빼면 66점이 돼요. 제어가를 받을 수 있다. 제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70점이 넘어야 되죠. 제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워요. 딱 보면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디귿을 봐볼까요? 니은을 볼까요?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 C가 2020년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 C를 지금 볼게요. C는 78점이에요. 78점인데 15.5점이 빠지니까 지금 점수가 60점대예요. 그죠? 지금 변화가 없다면. 아니죠. 아유, 죄송합니다. B에다 더했네요. 차근히 쓸게요. 참, 숫자를 못, 78 빼기 원칙대로, 지금 이 기본대로 하면 14이므로 64라서 지금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지예요, 정지. 근데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8점이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64 더하기 8을 하니까 72. 이러면 뭐가 되죠? 허가가 되네요. 결과가 달라진다. 맞죠? 디귿은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옳은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돼요. 하고 리을을 봐도 되고 니은을 봐도 돼요. 네. 리을을 볼게요. 기본 심사 점수와 최종 심사 점수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자는 C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본 심사 점수와 최종 심사 점수 사이. 공식을 세웠죠? 최종 점수는 기본 점수 빼기 감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넘어간 거죠. 최 빼기 기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감점 점수가 누가 제일 높냐? 감점 점수 누가 제일 높아요? B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고요. 네, 니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19점 이상이어야 한다. 57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하는 거 갖고 계산한 거예요. B가 57점인데 라를 제외하고요. 57점에서 15.5점을 빼줘야 돼요. 빼면 42.5가 나오죠. 취소되지 않으려면 이걸 달리 말하면 정지가 돼도 되죠. 정지는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뭘 더하면 라를 더하면 이게 60점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라는 18.5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41.5. 근데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니은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지검사 빈도와 수지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 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그거 쓱 봤더니 규정이네요. 보니까 법 뭐뭐조인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1항은 몇 회 이상, 몇 회 이상, 몇 회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빈도에 해당하겠네요. 1항. 수지 기준은 R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2항 되겠네요. 그리고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했대요. 대상이 있고 검사 지점이 있고 대상이 있고 결과가 있고 빈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와 빈도가 다 충족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요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냥 이걸 거꾸로 좀 풀 필요가 있는데요. 종류가 뭐뭐가 있나 보면 정수장이 3개가 있고요. 수도꼭지 하나, 배수지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1항을 살펴보면 1항 그러니까 봐요. 1호가 정수장이고 2호가 수도꼭지고 3호가 배수지 등 돼 있으니까 배수지 3호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럼 A부터 봐볼까요? 정수장에서의 검사. A는 지금 정수장이고요. 잔류염소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A. 가호로 보니까 잔류염소를 찾으면 되죠. 정수장 엮어 왔죠. 여기 있죠? 이게 A예요. A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빈도가. 매일 1회 이상. 1회 이상 됐네요. 그러고 나서 잔류염소는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항으로 가보는 거예요. 잔류염소 4mg 이하. 해당하네요. A는 합격. A는 충족. 그러면 A가 그러고 난 뒤에 B를 볼까요? B는 정수장이고 질산성 질소. 일단 여기서 가에서는 없었죠? 나에서 보면 일반 세균, 대장균, 질소, 질산성 질소 여기 있네요. B 해당하죠? 매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인데 무려 매일이에요. 매일.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리고 질산성 질소 밑에 와서 보니까 10mg 이하여야 된대요. 11이네요?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B가 들어간 건 틀려요. C. 정수장이고 일반 세균이에요. 정수장이고 일반 세균. 일단 매주 1회 이상이래요. 매월 했어요. 근데 단이 있었어요. 단. 일반 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실상 결과 수치 기준의 10% 이하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이 되면 매월 1회 이상. 여기 보니까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치 기준 충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를 초과하니까 매월 1회 이상으로 맞다고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외의 예외가 있어요. 제외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얘는 또 빼는 거예요. 그럼 예외의 예외는 뭐예요? 원칙대로 가는 거죠. 원칙대로. 요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월 1회를 하면 안 돼요. 더 생각할 필요 없죠? C도 틀렸어요. 그럼 결국 2가 가능한지 봐야 되겠네요. D는 볼 필요 없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남아있는 2. 배수지, 잔류염소. 세 번째, 배수지, 잔류염소. 매분기 1회 이상이면 되네요. 매주 했으니까 분기보다 작은 거죠. 됐고, 잔류염소는 나올 때 4mg 이하, 2mg 통과. 그럼 D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D도 찾아볼까요? D도 수도꼭지, 대장균. 다 됐으니까. 수도꼭지, 대장균. 매월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불검출. 됐고.
AD.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